노년기는 마치 인생의 두 번째 봄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노동과 헌신 끝에 얻어진 휴식의 시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여유로운 순간들이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이들이 노후 준비의 중요한 부분 하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믿음으로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넘겨주곤 합니다. 이는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첫눈에는 노후를 함께 보낼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과 신뢰의 표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때로는 자신의 노후 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이 시기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불확실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조기에 넘겨주는 것은 다양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상황, 결혼 생활, 심지어 건강 상태에 이르기까지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넘겨주는 결정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넘겨준 김씨 부부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씨 부부의 이야기는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절은 국가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던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부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불안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부는 소규모의 제조업을 시작했고 그 당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러했듯이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새로운 주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점심으로는 간단한 김밥을 먹으며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90년대 초반 한국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김씨 부부의 사업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악착같이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그러했듯 김씨 부부도 땅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어려움을 직접 겪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김씨 부부의 사업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밤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보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더욱 노력했고 결국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의 이유는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김씨 부부는 인생의 대부분을 헌신적으로 일하며 모은 재산을 현우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우야, 너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려고 해. 이 돈으로 너의 미래를 위한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부부는 현우에게 자신들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현우는 이 소식에 기뻐하며 부모님의 사랑과 신뢰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아직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재산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사치품에 투자하는 등 단기간 내에 대부분의 돈을 탕진해버렸습니다. 현우야, 돈을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해. 우리가 너에게 준 돈은 너의 미래를 위한 것이야. 김씨 부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현우에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부모님의 걱정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요. 지금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기겠어요? 현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구매하며 살았고 그 결과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씨 부부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이룬 안정적인 생활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그들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김 씨는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렸고 부인 역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가 절실히 필요해졌지만 그들이 의지할 수 있던 재산은 이미 현우에게 넘겨준 후였습니다. 김 씨 부부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현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조금 도움이 필요해.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말이야.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듣고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 저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요. 이미 받았던 돈을 다 써버려서 저도 다시 일을 찾아야 해요. 이미 대부분의 돈을 소비한 현우는 부모님의 어려움에 큰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크게 절망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미리 넘겨준 결정이 이렇게 큰 후회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팔아 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의료비를 충당하고 나니 남은 것은 불안정한 미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월세 집을 찾아 이사해야 했고 그동안 누렸던 안정감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확실한 노후와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삶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힘든 도전뿐이었습니다.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자녀의 경제적 성숙도를 고려하고 노후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방법은 아님을 이해했으나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죠. 김 씨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일 같으신가요? 나이를 먹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자식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은 누군가에게는 허황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이는 김 씨 부부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를 위한 충분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준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조기에 넘겨주는 결정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의 경제적 성숙도를 꼼꼼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재산을 받았을 때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현명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재산을 넘겨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자녀에게 이로운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금전적인 도움이 사랑의 유일한 표현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지와 사랑은 재산을 넘겨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미래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나 생활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족 모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헌신하고 준비한 것의 결실입니다. 이를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여러분은 보다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에게 모든 사랑을 주기 위해 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꼭 고려를 하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가끔 마음이 예전보다 더 섬세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좀 더 직설적으로 변한 걸까요? 우리 세대는 자녀들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에게 쌓인 그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해지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계속 상처만 받고 있어야 할까요? 저 역시 이전에는 아이들 때문에 많이 울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알게 되었고 그 뒤로는 아이들에게서 받는 상처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비슷한 나이대에 계신 분들께 자식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지내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함께 이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조금 더 평안하게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역시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모두가 각자 독특한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식들과 의견이 다를 때 더 그렇죠.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중에는 어쩌다 아이들이 선택한 직업이나 취미, 심지어는 배우자까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기준이나 선호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이 선택한 길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록 처음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선택에도 긍정적인 면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아이가 우리와 다른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가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배운 건데 어떻게 너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니?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너의 생각에 대해 더 들려줄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니? 라고 묻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죠. 즉, 우리가 서로의 개별성과 생각, 감정을 존중할 때 의견이 다를 때조차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호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결속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점을 기억하며 서로를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죠. 자식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알아줄 리가 있을까요? 우리도 젊었을 적에는 그저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자녀가 전화 한 통 없다고 서운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 마음이 이해되고도 남지 않을까요? 그저 가끔 연락이 오면 그 소중한 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잘 지내고 있니? 하고 물으며 우리의 안부도 전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고 자녀들 역시 그 변화 속에서 자신들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압박감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자녀가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정성을 다한 것은 단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그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이니까 그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을 잘 견뎌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그저 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길이자 자녀에게 더 큰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순간들만 골라서 남과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을 방송 프로그램이나 핸드폰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가정이 항상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가족이 자신만의 고민과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각각의 가정은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자녀와의 비교는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경제적인 부담감을 겪는 자녀들 사이에서 왜 나를 이런 세상에 낳았나? 와 같은 힘든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가정의 자녀와 우리 자녀를 비교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러니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을 비교하는 것은 결국 불필요한 불안과 부담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각자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며 응원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사는 네 번째 비결은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의 기복이나 우울감, 불행한 느낌, 자기 비하의 생각까지 자녀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했을 때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상함, 화난 마음만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나도 힘들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에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만을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불문가지입니다. 그들은 연락했다가 후회하게 될 수도 있고 만나자마자 어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위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그 위로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녀를 힘들게 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자녀들이 우리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와 자녀 사이의 만남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우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 자신도 자녀들도 더 행복해질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자식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우리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거나 대화할 때 조금은 날카로운 태도를 보여도 그 말에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날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본의 아니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젊은 시절과 매우 달라졌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불안정한 직업이 이렇게 많지 않았죠. 요즘은 정규직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이 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예로
커피숍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서비스 업계의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그들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도전적입니다.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감안하면 때로는 우리와의 소통에서도 그 피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자식들이 매일 우리에게 연락하거나 항상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또 어디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자식들이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도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너그러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이해심과 지지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며 더욱 굳건해지는 가족 관계의 기초가 될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마음이 약해지고 자식들에게 더 의존하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기대고 의존하는 것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서 언제 연락이 올지 마치 양을 기다리듯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과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가볍고 서로를 반가워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개인적인 취미나 친구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자식들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괜한 상처받지 않고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인생의 소리꽃에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